됐습니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강독 12번째 시간 고칙 11번입니다. 주감암주. 이 무문관에 보면 화두가 이제 48칙, 고칙공안이 48칙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이제 조주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11번째인데 제1칙에 이제 조주 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7칙인가 6칙인가? 조주 세발. 조주 스님이 발이 때 닦아라. 그게 나왔고, 요번에 이제 조주가 암주를 간파했다. 그 공안입니다. 한번 고칙공안 한번 볼게요. 조주도 일암주처문. 조주가 한 암주의 처소에 도달해서 이르러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조주가 물었다. 유마 있느냐. 요걸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잠깐만 살펴볼게요. 계십니까? 저는 또 뭐라고 번역했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 옛날에 번역해서 있는가. 이게 보통 한글 번역이 두 개예요. 유마 하면 계십니까 또는 있느냐 하는데 요게 있느냐 묻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그 처소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계시냐라고 물을 때는 중국말로 짜이마 있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 여마 하는 거는 이게 소유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이게 왜 맞는 번역이냐면 이게 조주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주어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일암주가 아니라 존숙이라고 되죠. 존숙은 큰 스님들을 존숙이라고 부르는데 조주가 어느 존숙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문에 들어가서 서로 보자마자 이랬다고 했거든요. 보자마자니까 문 밖에서 계십니까 부른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유마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있냐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기 권두 우리 이 숫자는 구지수지 할 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할 때 수기하면 들어 올렸다 하면 권두라고 하는 건 두자는 뜻없는 뜻입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조주가 한 암주의 처소에 이르러 물었다.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암주가 주먹을 딱 들어 보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수천 물이 얕아서 불시 박강처다. 요 강자는 배 선자하고 똑같은 뜻이랍니다. 배. 그러니까 우리 정박하다 할 때 박자. 그러니까 물이 얕아서 옳지 않다. 배를 정박하는 곳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하곤 변행 곧장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에피소드거든요. 조주가 한 암주 처소에 가서 있냐고 물으니까 암주가 주먹을 딱 들어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주가 그걸 보고는 에이 물이 얕아서 배를 댈 곳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고 곧장 가버렸다. 이게 뭐냐면 에이 저거는 저래 가지고는 같이 여기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평가절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버렸다. 그리고 우도 다시 도일암주 또 다른 한 암주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또 똑같이 유마 했어요. 있느냐 하니까 주역 그 암주 역시 수기권도 또 주먹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주운 능종 능탈 이 종자가 우리 난자에 뭐라고 돼 있냐? 놓아주다 이 말이에요. 능이 놓아주고 능이 빼앗고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잡아들였다가 이런 뜻입니다. 능이 놓아주고 능이 빼앗고 뭐라고 번역돼 있냐? 놓을 줄도 알고 뺏을 줄도 안다 그렇게 되네요. 종은 풀어준다. 탈은 빼앗는다. 놓아주고 빼앗는다. 그러니까 놓고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종 능탈
능살능활.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린다. 자유자재하다 하고 곧 장래 절을 하였다. 이 공안은 딴 게 아니라 왜 똑같이 두 암주가 똑같이 주먹을 들어 보이는데 왜 한 암주한테는 에이 저희 물이 얕다. 한 암주는 좀 물이 얕다는 게 뭐냐면 저건 아직 좀 도에 이르지 못했다. 좀 낮게 평가를 한 거고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 암주에게는 칭찬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 공안에 이 공안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조주에 대한 평가가 왜 서로 다르냐. 그 무문에 한번 평가를 한번 볼게요. 일반 수기 권두. 한 가지, 일반은 매한 가지란 말이잖아요. 똑같이 말입니다. 한 가지로 수기 권두. 주먹을 들었는데 위신마. 어째서? 긍일개. 하나는 일개, 하나는 긍정하고 불긍일개. 하나는 긍정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이 공안에 대한 주된 질문입니다. 왜 똑같이 두 암주가 똑같이 주먹을 들어 보였는데 왜 한 암주한테는 한 암주는 에이 그건 물이 얕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거 모른다 한 거고 한 암주한테는 와 이렇게 자유자재하냐. 왜 하나는 이렇게 긍정하지 않고 하나는 부정하지.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왜 긍정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제 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똑같이 주먹을 들어 보였는데 왜 조주는 한 암주는 부정하고 또 다른 암주는 긍정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암주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두 암주가 다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왜 둘 다 그럼 긍정해야지? 긍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부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긍정도, 부정도. 또 다르게 한번. 왜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해?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보십시오. 주먹을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 공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쓸데없는 소리다. 그건 뭐냐면 부정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주는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놀이냐 이거예요. 죄송한데 저 코드 좀 빼주십시오. 오류가 났네. 반짝반짝거리네. 자, 그래서 이 공안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두 암주가 주먹을 들어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 공안에 이제 이 공안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걸 조금 안 사람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등만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공안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차별을 했잖아요, 조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별이 뭐냐 이거예요, 차별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게 이 공안이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차도. 자,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효화 재심적. 요 효화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뒤에 보면 잘못이나 착각을 뒤섞어 분간할 수 없게 하다. 의문, 의혹, 의난 또는 신밀, 아주 깊고 비밀한 현묘 또는 깊고 비밀한 선지. 말로는 포착할 수 없는 중요한 것. 효화란 말을 그 공안에서 많이 써요. 이 난점 뭐 이런 겁니다. 난점. 그래서 문제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 문제가 재심처 어느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봐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주먹을 들어 보였다. 근데 어째서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긍정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공부, 자기 안목에 따라서 이제 답을 하는데 보통 이 싹 쓸어버려서 그냥 그게 뭐냐면 이 맹방맹활이라고 무조건 주먹만 들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무조건 때리기만 하면 물론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조금 여기서는 조금 이 공간이 좀 어려운 이유가 조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건 절반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절반까지. 물론 그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데 여기선 조금 뭐냐 조금 수준을 낮춰주세요. 수준을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을 낮춰서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돼지고기 한 근은 600g이다. 이런 소리를 이제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요 질문이 핵심이에요. 똑같이 주먹 들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조주가 여기서 분별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하나는 물이 얕다. 배를 못 대겠다. 하나는 야 능이 주고 능이 뺐고 죽이고 살리고 대단하구나. 이 긍정과 부정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긍정 부정이 여기 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를 조금 그럴듯하게 하면 저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금팔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반금팔량이라고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반근은 8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근하고 8량은 같아요. 근데 반근은 말은 다르잖아요. 반근과 8량이다 이거. 근데 반근이 그대로 8량이에요. 돼지고기 한 건 600g이에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분명히 같은 거예요. 해가 뜨는 거나 우리를 기준으로 분별하니까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데 해는 뜬 적도 없고 진 적도 없는데 우리는 분별해서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데 그게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물이 얕다.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한다. 평등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것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차별도 있다 이거. 차별도. 나는 나고 당신 당신이고 이건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다 이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차별지를 묻는다 이거예요. 차별을.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때는 물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런 소리 하면은 반드시 이제 탁 이렇게 반응을 어떤 딱 절대의 자리 절대만 이제 제시한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다른 식으로 말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옛사람들이 이런 말도 썼습니다.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게 같은 도리다 이거예요. 근데 솔개들어 물속에 헤엄치라고 할 수 없고 물고기 보고 하늘을 날게 할 수 없다. 분명히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있다. 차별 가운데 평등이 있다. 이게 보면 능종, 능탈, 능살, 능활 이게 이거예요. 능수능란하다. 그래 한번 이 질문이 제일 크고요. 약향 자리. 만약 여기에서 이 말입니다. 자리 여기에서 하득 일전어. 자, 이 문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번 돌리는 말.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말. 그런 답을 그런 전환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편견, 이게 변견입니다. 곧 변자입니다. 변견, 곧 본다 이 말입니다. 조주 설두, 조주의 혀가 무골, 뼈가 없어가지고 부기, 붙자는 우리 부축한다 할 때 붙여요. 붙잡아서 일으키고 방도, 놓아서 잡아뜨리고, 도자는 우리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키고 잡아뜨리는데 득대자재, 큰 자유를 얻었음을 곧장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 여기에서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게 모든 공안이 그렇듯이 이 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암주가 주먹을 들어 올린 거에 대해서 조주가 지금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주가 한 분별입니까? 제가 한 분들 그렇죠. 자기가 한 분별이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그러니까 조주가 어디 있고 두 암주가 어디 있고 긍정이 어디 있고 부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이 다 이 평등한 가운데 다 차별과 평등이 둘 아닌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 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매일매일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차별의 세계를 살아. 어? 아무리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에 가가지고 일 시키는데 한바 없이 뭐 하고 뭐 이런 소리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하긴 해야 돼. 분명히 차별 속을 살지만 그대로가 이게 평등한 소식이고 분명히 평등한 가운데서 온갖 천차만별의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게 한번 여기서 한번 몸을 뒤집는 말, 일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진실을 한번 진실로 한번 이게 일전어를 답을 한다는 게 꼭 말로 행동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꿰뚫어 봐야 돼요. 그때 조주의 혀에 뼈가 없다. 이게 지금 여기 조주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조주가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하고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긍정과 부정이 어디 있냐? 조주 혀뿌리에 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긍정하는 걸 말합니다. 긍정하는 거,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방도 놓아서 넘어뜨리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조주의 설두가 조주의 혀가 뼈가 없어서 이렇게 능수능란 그 대자재한 걸 볼 것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자기 마음이 이와 같음을 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조주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수연여시 비록 이와 같지만 비록 그러나 쟁내 어찌하리오 이 말입니다. 쟁내 어찌하리오 조주 각피 이암주 간파 조주가 각이란 말은 도리어 이 말입니다. 도리어 피는 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암주 두 암주에게 간파 당했음을 어찌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뭔 말일까요? 지금 이 고칙 공안의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조주가 두 암주를 평가한 거잖아요. 한 암주는 요건 아니고 한 암주는 요건 맞다. X, O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비록 그렇지만 조주가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능수능란하지만 비록 이와 같지만 조주가 도리어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안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표면적인 수준에서 이제 말을 따라가게 해요. 실제로 조주가 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에 간파당했다. 물론 그런 말도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근데 도대체 무엇이 간파당했냐? 예? 조주가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엇이 간파당했냐 이게. 예? 도주의 살살이. 아니죠. 지금 내 마음이 간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분별심 이런 거. 이제 물론 그건 설명이고 무엇이 간파당했냐고요. 지금 보십시오. 조주가 이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조주가 두 암주를 간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주가 암주예요. 조주가 암주를 간파했다. 근데 무무는 이 평에서 오히려 두 암주에게 조주가 간파당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가 간파당했냐? 간파라는 말이 뭐냐면 속내를 알아차리다 이거야. 다 알아봤다 이거. 다 알아봤다. 뭘 알아봤냐 이거. 두 암주가 조주를 알아본 거냐 이거예요. 조주가 두 암주를 알아본 거냐.
공안 보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안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조주가 똑같은 암주의 행동에 서로 다른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끌려 들어가게 하고 무무는 뭐야? 무무는 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주가 암주를 평가한 것 같지만 두 암주가 오히려 조주를 평가했다. 그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분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조주가 두 암주에게 간파됐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조주에 뭐가 들통났다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라고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건데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질문이 좀 버벅거려서 그런가? 알아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조주 두 암주의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간파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 제가 때를 놓쳤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의문 속으로 물어놓은 다음에 갑자기 하를 하나 팍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간파해야 되는 건 이 사실이죠. 조주도 아니고 두 암주도 아니고 이 자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간파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칙공안에서 한번 꼬아서 한번 갈등 속으로 밀어넣고 무무는 이 평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이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문 속에 이 분별 속에 밀어넣어서 한번 실제로 여기 보면 조주의 혓바닥에 뼈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능수능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무는 비록 이와 같으나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조주가 오히려 이 암주에게 간파당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면 우리가 무문한테 간파당한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이런 말인가? 뭐 조주의 살림살이가 드러났단 말인가?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간파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 무문의 속내를 이렇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처작주, 이 주인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안목을 놓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거는 주인자리다 할 게 없어요. 따로 이것이 무엇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을. 이것이 뭔지 몰라서 헤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이 없어가지고 문을 찾느라 더듬거리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감 잡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잡은 감을 또 내려놓지 못하는 거라. 이것이다라고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도 그냥 뭐 아까 우리 영광님이 보여줬듯이 이거 아니냐라고 쥐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공안하는 거예요. 한번 차별적으로 한번 밀어놔서 평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도 이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별 질문은 아니지만 이 공안 속에 들어가면 마치 미로와 같아가지고 갑자기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몸을 뒤집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안의 무문의 평이 한 번 더 우리를 갈등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공안은 참 계속 밀어넣어요. 약도 이암주 유우열. 만약에 두 암주에게 낫고 못함, 우열이 있다고 말한다면 미구 참악한, 아직 갖추지 못했다. 참악의 눈, 그러니까 공부하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요. 또 약도 무우열, 만약에 또 우열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이 공부한 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거예요. 계속 보면 조주가 먼저 조주가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하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라고 한번 무문이 묻고 난 다음에 근데 비록 그렇지만 조주가 능수능란하게 긍정과 부정을 이 차별 없는 곳에서 차별을 썼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조주가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다. 도대체 조주가 두 암주에게 간파당한 게 뭔 뜻이냐? 한 번 더 우리를 갈등에 몰아넣고 그래놓고 분명히 이 이야기 속에 암주에 우열이 있어요. 조주가 조주가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했는데 그 우열이 있다고 해도 속은 거고, 아이 그렇지 이건 이것뿐이지 우열이 없다고 해도 공부에 눈이 없는 거다. 이것도 뭐냐면 모든 공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상대 이 이원성의 이원성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 속에 밀어넣고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볼래 하고 사람을 이 갈등 상황 속에 한번 밀어넣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전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한번 여기서 상황을 뒤집는 그런 어떤 기틀 답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꼭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이 공안을 한번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실 때마다 이 특히 무문의 이 평을 참 잘 보십시오. 이게 뒤에 가면은 비슷한 공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한참 뒤에 가면은 법안 스님이 이제 있는데 어떤 두 숙녀가 와요. 그 두 숙녀가 이제 공부하러 오니까 법안 스님이 말없이 창문에 있는 발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발이 아마 내려와 있었던 모양이죠. 두 숙녀가 와서 양쪽에서 이렇게 걷어 올렸어요. 저 발을 딱 걷어 올리자 법안 스님이 한다는 말이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는 물이 얇고 하나는 능수능하고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긍정과 부정이 있다 해도 틀렸고 긍정과 부정이 없다 해도 틀렸다 이거예요. 있다 없다 해도 틀렸다. 이때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공안에 대한 답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공안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공안의 그 뿌리가. 근데 그것은 말과 이렇게 설명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조주 스님이 또는 무문 스님이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자꾸 갈등 구더기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게 효화거든요. 효화. 지금 너무 복잡한 어떤 문제, 이 난점 속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자기의 이 안목을 놓치지 않느냐. 이게 이 공안에서 요구하는 거. 모든 공안이 다 그렇지만 이 공안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렇네. 제 말에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실런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 보겠습니다. 자, 안유성 기체전. 안목은 유성, 별똥 같다. 우리 이 뭐라고 해야지? 유성? 해성 같다? 흐르는 별 같다. 이게 유성이 우리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 싹 순식간에 긋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틀. 기틀은 이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목과 작용. 이 기틀은 체전. 번개불처럼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빠르다 이 말이에요. 눈 깜짝할 수다 이거예요. 자, 안목은 별똥별 같고 기틀은 번개불처럼 빠르다. 그 다음 살인도요 활인검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를 공안에 대한 송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조주에 대한 무슨 평인 것처럼 그래요. 조주가 두 암주의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암주가 주먹을 딱 든 걸 제깍 알아보고 조주는 재빨리 알아보고 한 사람은 저건 아직 물이 얕은 거다. 아직 아니다. 라고 하고 한 사람은
저 사람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조주의 안목이 재빨라서 별똥별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을 곧장곧장 하니까 깃틀은 번개불처럼 빠르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정했으니까 사람 죽였고 한 사람 긍정했으니까 사람 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칙공안의 문자만 속에 이야기만 따라가서 억지로 한 해석이에요. 합리적인 해석이긴 한데 억지로 한 해석이고 이 공안 전체에서 마지막 송이 요구하는 건 이게 안목은 별똥볼 같고 이 작용은 번개불처럼 빠르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는 칼이기도 하다.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실제로 각자 자기 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조주의 어떤 안목이라고 쫓아가면은 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지금 조주 고칙 공간에서 만약에 끌려 들어가면 안목이 재빠른 게 아니죠. 자기가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요구했을 때 생각 속에서 머뭇거리면 그 깃틀 작용이 번개불처럼 빠른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자기 분별에 속으면 사람 자기가 죽는 거고 자기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게 진짜 이 참사람 이 본래 자리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대한 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안은 나중에 그 이승권념이라고 하는 우리 저기 20 26칙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공안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요 공안 같은 경우에는 이 평등 가운데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닌데 이게 참 어려워요. 대부분 그 법에 너무 치우쳤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평등, 절대성 자리에만 너무 치우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게 이런 공안입니다. 자, 분별을 딱 했을 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이 뭐냐. 예. 왜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했냐. 자, 이 분명히 이걸 실제로 차별이 그대로 평등이거든요. 예? 긍정하건 부정하건 그게 딴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공안하고 견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마조 이론상 공안 아세요? 들어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이때 어떻게 할래?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도 삼삼 뒤도 삼삼. 이것도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같아요. 전삼삼 우삼삼. 그래서 아까 그 무문의 질문 있잖아요. 주먹을 세운 건 한 가지인데 어째서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긍정하지 않은가? 이 뜻이 뭐냐? 하면 앞도 삼삼이고 뒤도 삼삼이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 같은 소리네. 그 다음에 말해도 30방, 말하지 않아도 30방. 그게 차별 그대로 평등이고 평등 가운데 차별이 있다. 이거거든요. 아유, 늦었네. 예.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들어가도 때린다. 나와도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형광님은 만약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가도 때린다. 나와도 때린다. 떡이 맛있습니다. 떡이 맛있다. 들어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 옛날에 망공 스님 뭐 그 고월 선사 그분 거기서 그걸 지웠다고 그러더라. 싹 쓸어 지워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네. 정강 스님이 인정 안 해준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 그 보통 뭐 선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뭐
뭐 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답하든 간에 그 나름대로 표현한 거고 거기서 스스로 분명한 자리가 하나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답하냐 저렇게 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계기를 줄 뿐이고 스스로 한번 답해봐라. 들어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전삼성, 후삼성. 이게 막상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질문을 당하면 사람이 거기서 당황하거나 이렇게 안 할 재주가 없어요.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자리가 분명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안목이 별똥별처럼 빠르고 깃털이 번개불처럼 빠르게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공안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 교재 잠깐만 볼게요. 자, 군소리 85쪽에 보겠습니다. 군소리. 자기도 모르게 죽여야 참으로 죽이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살려야 참으로 살리는 것이다. 일부러 죽이려 하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이고 일부러 살리려면 자기가 이미 죽은 놈이다. 이 군소리가 이게 서늘합니다. 이 군소리만큼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자면 대단하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긍정, 부정 이걸 이제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라 좀 딱딱한데 이거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선에서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여기 다 나와서 다 공개된 건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 선뿐만 아니라 불교의 요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닌데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설명하는데 진공 묘유 있잖아요. 이거예요. 진공. 실제로는 체는 텅 비어 없는데 분명히 작용은 묘하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게 진공은 뭐냐? 일체가 싹 여기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 대대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묘유는 차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그 다음에 무차별과 차별을 말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데 영지예요.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이렇게 알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살활자재라고 해요. 죽이는 게 뭐냐? 싹 공적한 거예요. 통 없는 거야. 뭐라도 있으면 본래 무일물. 그 소리고. 근데 이걸 살리면 뭐냐면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다 낱낱 두두물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살을 부정하고 긍정하고. 그래 부정하는 것을 사람을 죽인다 해서 살인도, 긍정하는 것을 사람을 살린다 해서 활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 쓰는 용어들 보면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 살인도를 써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탁 주먹을 들어 올린다든지 땅바닥을 친다든지 할을 한다든지 하면서 일체 분별을 딱 끊어버리는 건 죽이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하나 더 잡을 게 없게. 이게 공적한 자리고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은 또 이렇게 이 컵을 들어 보인다든지 이겁니다 한다든지 뭐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한다든지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대상을 지시해서 가리키면 그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긍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선에서 쓰는 두 방편인데 근데 이 군소리는 뭐냐?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죽여야 참으로 죽이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살려야 참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르마리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안목이 유성처럼 빠를 수가 없고
이 작용이 번개불처럼 재빠를 수가 없는 거야. 왜? 거기서 생각이 굴러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 그랬잖아요. 머리 굴러간 소리가 들린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도 모르게란 말은 뭐냐면 생각을 통하지 않은 그냥 그걸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본래 자리에서는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 여기서 잠깐 머뭇하는 사이에 이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죽여야 참으로 죽이는 것이고 참으로 모르게 살려야 참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일부러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이고 일부러 살리려면 자기가 이미 죽은 놈이다 하면 뭐냐면 이런 게 죽이는 거고 이런 게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해요. 저도 이 공안이 그래서 이 뭐냐 그런 진짜 조그만치의 그 헤아림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기가 지금 제가 버벅거리는 이유도 이게 다른 공안처럼 쉽게 입을 대기가 좀 어려운 공안인 것 같아요. 예. 보면 차별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차별이 아니거든요. 평등 가운데 차별이야. 그 다음에 차별 가운데도 평등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자기도 구제하지 못할 뿐더러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의 눈까지 멀게 할까봐 지금 조심조심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죽이고 살리고란 말 딱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이분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안의 맨 마지막에 살인도 활인검이거든요. 이게 두 개의 칼이 아닙니다. 한 개의 칼에 양날인데 이걸 가지고 어쩔 때는 사람을 죽이고 어쩔 때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저 문경 봉암사 결사에서 성철 스님이 한국 스님한테 질문했던 거 나중에 한번 원문을 하나 가져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말이 꼬이지 않는지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맞습니까? 다시 뒤에 부자가 조금 있어요. 다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두 번째가 산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죽은 사람은 완전히 앞에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을 시작하고 두 네. 번째 거는 산 사람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제 기억에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는 죽여야 살리고 하나는 살려야 죽인다. 이렇게. 그게 이 소리입니다. 예? 그게 이게 능사능활이어야 되는데 이 살인도 활인검을 쓰는 예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나홍해근 선사. 이게 혹시 아세요? 고려 말에 삼사라고 여말 삼사라고 해가지고 큰 스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백운 스님, 태고 스님, 나홍 스님. 그 중에 이제 나홍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견처가 생겨서 중국에 갔어요. 원나라 때. 거기서 인도에서 온 지공이라는 스님, 양무제 때 지공화상 말고 인도 스님 지공에게서 공부를 하다가 임재종의 평산 철임화상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공화상 문화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평산철임화상을 배로 왔는데 평산철임화상이 이제 선상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안 앉고 이렇게 선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앉아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소파 같은데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홍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저 지공화상 밑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 지공화상은 그 살림살이가 어떻느냐니까 지공화상은 매일 1000개의 검을 쓴다 그런 거예요. 1000개의 검을 쓴다. 그러니까 능수능란 다양하다 이거예요. 예? 방편이 다양하다. 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으로 1000개의 검을 쓴다니까 평산철임화상에 1000개의 검은 놓아두고 어떤 것이 너의 한 개의 검이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홍 화상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자기 방석을 들어서 평상체를 해서 바로 후려친 거예요. 그러자 평상체에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쓰러지니까 나와서 재빨리 갖다 바치면서 그때 한 말이 제 한 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살인도 활인검을 잘 보여준 작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쩔 때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절대적인 자리라고 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그게 일종의 법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이거구나 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상대화해 버려요. 하나의 대상화해 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냐 알았다라는 생각이 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절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알았다는 흔적이 저절로 지워져야 돼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았고 내가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엔 부정해요. 예. 공부가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한테는 자분자분하게 왜 그게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유 오늘 말이 안 나오네.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자기가 어렵게 공부해서 뭔가 소견이 난 것 같은데 그게 부정당하면 썩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요. 그게 속된 말로 삐진다고. 그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군산가사님 회상에서 공부할 때 그랬어요. 공부한 사람 잘 삐진다. 섭섭이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 공부한 사람한테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초창기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이 가운데도 나중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경험을 이제 왕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험이냐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지도받던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일을 한번 당하게 될 겁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당해요. 나중에 인연이 돼서 이 공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어요. 그 일종의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배신감을 저도 그랬고 저를 가르친 분을 그리고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래요. 그때 이제 그때 그것도 이제 일종의 공부죠. 그때 되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훈상관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제가 훈상관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때 대단히 서운해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난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 제가 한 짓이 있어서 그래요. 한 짓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공부예요. 이제 경험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막 이거 공부하겠다고 막 와가지고 막 공부할 때는 언제고 좀 지나 보면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똑같아요. 조주가 혼자 짖고 까불고 하잖아요. 물이 얕아서 어쩔 수 없구나. 술 죽이고 살리고 하다.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이게 소위 말하는 팔풍이잖아요.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안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정당했던 첫 번째 암주라면 조주가 아예 물이 얕아서 배를 댈 곳이 못 되는군. 그러면 어떻게 답할래? 부정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꾸를 하겠니? 내가 첫 번째 암수인데, 에휴,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그거잖아요. 당신 이번 두 번째, 능수능란, 대단하십니다. 공부 대단하십니다.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그렇고, 이 공부하다 보면, 이건 공안하고 이제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잘 돌아보십시오. 어쩔 때는 능수능란 자기가 공부가 대단한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이걸 해가지고 되겠나 싶잖아요. 그게 전부 이 안에서 실제로는 절대 이거는 정신승리 위로의 말씀 아닙니다. 공부는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본래 구족돼 있고 원만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팔풍, 경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해, 두 해, 뭐 짧은 시간 공부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뭐 어째서 저렇고 이거 저는 뭐고 후는 뭐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는 공부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어 갈수록 견해가 쉬워져야 돼요. 견해가.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시비분별이 저절로 이제 녹아가는 것이지 어떤 기묘한 이치나 어떤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짜 가면 갈수록 뭐 공부라고 할 만한 게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공부라는 어떤 특정한 경계를 이렇게 쥐고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한동안 빠져서 이제 그 보내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거구나 하면서 막 이거지 하면서 뭐 다 알겠어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진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내가 뭘 잃어버렸구나 막 당황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진짜로 오지도 가지도 않은 그것만이 진짜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말하면 지킬 게 없는데 그 지킬 거 없는 그 마음일 뿐인데 거기서 자꾸 한마 또 이렇게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헤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부교재 잠깐만 볼게요. 그럼에도 선생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럼에도 선생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자,
제 코가 석자인데. 자, 85쪽. 자, 주먹을 들어 보이는 것은 두 집안의 풍월이고 능히 놓아주기도 하고 능히 빼앗기도 하는 것은 다른 곳의 풍요로다. 자, 요거는 이제 고칙공안에 대해서 설봉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평을 한 거예요. 저 암주가 주먹을 들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주먹 들어 보인 것은 그 암주의 그 풍류고 능히 놓아주기도 하고 능히 빼앗기도 하고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하고 빼앗는 게 부정이고 놓아주는 게 긍정이거든요. 그건 조주의 풍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마치 둘을 차별을 말한 것 같잖아요. 주먹을 들어 보이는 것은 저 두 암주의 풍월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한 것은 다른 것. 이건 조주의 풍류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말하자면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같은 이 동일한 것 가운데 다른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주먹 들어 보이는 곳에 바로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보기엔 둘로 말하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번 공경에 밀어넣는 겁니다. 똑같이. 자 말해보라. 주먹을 들어 보인 것은 매일 봤는데 어째서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긍정하지 않았는가. 이게 뭔 소식이냐 이게. 아까 제가 돼지고기 한 근은 600g이다.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진다. 그런 것도 이게 억지로 이제 일부러 말한 겁니다. 그게 같은 건데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분명히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근데 동쪽으로 뜨는 거나 서쪽으로 지는 거나 다른 일은 아닌데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달리 나타난다. 그리고 한 근이 600g이지. 근데 분명히 한 근이고 600g, 600g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 다르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인데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걸어갔는데 이런 거예요. 마치 이게 바닷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경계라고 하는 게 문득 이렇게 다가왔다가 불현듯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일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밀려오면 밀려오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경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밀려갔다고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지는 말고 간다고 따라가지도 말고 분명히 오락가락 하는데 분명히 파도는 계속 쳤다 사라졌다 하는데 늘 이 안에서 늘 내 눈앞에서 그런 경계들이 펼쳐진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기가 극히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평등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 여기서 이렇게 밀려올 때 끌려갈 때 이렇게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경계에 휘둘리게 되니까. 자, 그래놓고 알겠는가 했습니다. 이게 뭔 소식이냐 해놓고 한 손은 들어올린 것이고 한 손은 억누른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그 원문에 보면 일수대요 일수 이게 닉인가 이게 누를 무슨 글자예요. 좌우지간 손수변이 들어가니까 한 손은 이렇게 든 것이고 한 손은 내린 것이다 했는데 우리 초파일 되면 이 아기부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소식이에요.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는 게 방향이나 손방향 이게 차별인데 이게 한 소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긍정과 부정이 이게 한 손은 들어올린 것이고 한 손은 억누른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긍정 부정한 건데 이게 차별만 말한 것 같으니 이게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번 실제로는 이 무문관 공부가 문자 막 공안을 막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때 그냥 이것뿐이다. 요것뿐이다 하는 공부가 그래서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이게 차별이다, 평등이다 뭐라는데 차별과 평등이 딴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이나 초심자들은 이걸 확인해 보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딱 저절로 분리가 딱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각을 하려고 이 마음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분리예요, 분리. 딱 해서 뭔가 어떤 무엇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둘 아닌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뭐냐면은 따로 그런 다른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에요. 자, 지금 이걸 느껴보십시오 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계를 이것으로 착각한 사람은 이걸 어떤 대상으로 느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평등 가운데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이란 건 뭐냐면 지금 어떤 마음의 움직임, 분리감 없이 그대로 있는 이겁니다. 이게 자각의 성품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십시오. 자,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보십시오. 이건 할 수 있죠. 자기의 존재감. 아무거나 좋아요. 가장 구체적인 건 뭐냐? 지금 신체 감각. 느껴지죠? 예? 자, 그 다음에 혹시 기억에 남는 오래 기억에 남는 옛날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에 남는 옛날 일. 아주 좀 슬펐거나 기뻤거나 좀 감정이 강한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강하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저는 지금 떠오른 게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다가 제 동생 머리 위로 그 김치 누른돌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머리에 맞았거든요. 바로 2층에서 던졌는데 그때 그게 10살, 11살?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말했지만 그 생각이 문득 나왔거든요. 그때 놀랬던 감정을 제가 느껴볼 테니까 여러분은 각자 그와 비슷한 감정을 하나 느껴보시오. 자, 그런 감정 기억이 되살아납니까? 감정이 느껴집니까? 자, 다시 자기 존재감을 한번 돌아가십시오. 자기 존재감을 느꼈던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자, 지금 이게 뭘 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존재감, 예를 들면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제 엉덩이 감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지각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 동생 머리에 김치 누르던 돌을 떨어뜨려 놀랐던 감정으로 갔습니다. 자, 보면 이건 차별이죠. 엉덩이 감각이랑 기억 속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다르냐 이게 어디서 무엇이 그 다름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각이 되세요? 네. 이걸 알아들으시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간첩들 무슨 암호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평등 가운데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 가운데 평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엉덩이의 이 신체 감각과 기억 속의 그 감정의 느낌하고는 다르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다름이 실제로 뭐냐? 똑같은 요 자각의 성품에 예를 들면 똑같은 물 위에 서로 다른 물거품과 같다 이거예요. 실제로 거품의 모양은 다르 차별인데 그 본질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평등 가운데 차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긍정하기도 하고 한쪽을 부정하기도 해요. 그게 살인도 활인검을 능수능하게 쓰는 겁니다. 자기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조주의 혀에는 뼈가 없어가지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놓아서 잡아뜨리기도 한다는 소리가 이 살인도 활인검 쓰는 거예요. 조주는 혀끝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린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분별을 일으켰다. 조주가 분별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주의 분별은 분별이 아닌 분별인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조주의 혀끝에 조주가 부정한 순간 우리가 목숨을 잃고 조주가 긍정한 순간 우리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조주가 부정한 순간 우리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조주가 긍정한 순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목이 조주한테 속으면.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공안을 대할 때나 현실 생활을 대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이걸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산다 이거. 이거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실제로는. 요걸 조금 확인해 조금 더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소리를 들을 때도 이 평등 가운데 이 차별되는 말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이럴 때 이게 저절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없는 줄 알고 이것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차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차별만 알고 자기도 그 차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길을 잃고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차별이 뭐냐? 어떤 차별이 펼쳐질지라도 이 하나라는 사실, 요걸 여기에 철저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대로 이 차별 없는 곳에서 이 차별 그대로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야지 말 그대로 그 경계에 끄다림 없이 그 자기 분별에 자기가 끌려당하지 않고 그게 수처작주하는 거예요. 늘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온갖 경계들을 대하고 차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아까 말했듯이 능종능탈, 능살능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은 들어올린 것이고 한 손은 억누른 것이다. 이게 차별을 말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한 손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암주가 들어올린 이거밖에 없다 이거. 예? 이 차별할 수 없는 이 가운데서 조주는 능수능란하게 차별을 썼어요. 그 차별에 우리가 속냐 안 속냐. 자기가 쓴 그러니까 자기가 기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다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분별에 자기 몸을 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본래 자리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송에 보면 꼼짝 못하게 하고 이게 파정방행이란 말이 밑에 나오는데 파주방행이라고 이게 선에서 쓰는 거 아까 말했던 이 영업 비밀이라고 했던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예? 파주는 꼼짝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파주. 딱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 그냥 확 물 뿌리는 듯이 그냥 쓸어버리는 거고 방행은 그냥 놓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놓아두는 거 다 긍정해버리는 거. 자, 파주와 방행은 가리사라고 그랬어요. 가리사는 뭐냐면 이 집안 소식이다. 이 마음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진공이면 묘유다. 공적인데 영지다. 어쩔 땐 살리고 어쩔 땐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집안일이니 자 집안일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이 고칙공안에서 조주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했잖아요. 근데 그건 조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한 분별이 되면 우리 집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헤아림을 허락치 않는다.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헤아림이라고 내가 분별에 떨어지는 걸 허락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주가 분별한 게 아니라 내가 조주의 말에 조주 뼈 없는 혓바닥에 이렇게 놀지 마라 이거 놀아나지 마라. 거기서 죽었다 살았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네. 자, 비록 그러하더라도 자, 그게 이제 우리 절대 자리거든요. 비록 그래 이 자리를 놓치지 않더라도 조주의 눈을 의심치 말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다. 평등한 가운데 겉밖의 봄바람에 기쁘게 서로 만나리. 자, 그 겉밖의 봄바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차별을 이 자리에서 기쁘게 서로 만난다. 여기서 차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겉밖의 봄바람에 기쁘게 만나리. 참 이게 말로는 참 어떻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재주가 아직 저한테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잘 안 되네. 결국은 펼치면 다섯이요. 오므리면 하나다. 한 손으로는 들어올리고 한 손은 억누른 것이다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걷어들이면은 이렇게
속이 없고 펼치면 밖이 없다. 이 마음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기연설화 봅시다. 자, 이것도 제가 억지로 이 얘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예, 해월 스님이 통도사로 만공스님을 초청했다. 경어 스님 밑에 3월이라고 해가지고 세 분의 월자 들어가는 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월, 해월, 그 다음에 만공이 월면이었거든요. 월면, 법명이 만공월면. 그래서 해월, 수월, 월면 둘 다 이제 사형 사제 관계인데 해월 스님이 통도사로 만공스님을 초청하였다. 대중이 모두 모여 장차 공양을 받으려 할 때 해월 스님이 벼랑간 악 하고 하를 하였다. 모두들 의아했으나 죽빛 소리가 났기 때문에 공양을 들기 시작했다. 공양이 끝나고 바루를 거두려 할 때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이번엔 만공스님이 갑자기 악 하고 하를 하였다. 역시 모두 놀랐으나 다시 죽빛 소리가 나서 공양을 마쳤다. 그 뒤 모든 성객들이 이 사실을 듣고 놀라 의심하며 두 분 선식이 하를 한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쟁론이 끊이지 않더니 한 스님이 용성 스님에게 물었다. 두 선사님이 하를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용성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입을 열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므로 내가 알려주겠노라. 그러고는 용성 스님이 악 하고 하를 했다. 이것도 제가 이 공안에 대해서 한번 힌트 삼아 힌트라고 붙인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금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해월 스님이 공양 시작할 때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를 하노?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양 끝나고 바루를 거두려 할 때 만국스님 또 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하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설화 속에서 선객들이 지금 의심한 거잖아요. 의심해서 막 쟁론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의심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속아가지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끊어주는 게 뭐냐? 용성 스님의 할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악 해가지고 실제로는 뜻이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 한번 할했고 뒤에 할을 했지만 그 할에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 뜻을 찾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용성 스님이 할로 끊어줬다. 뭐 이런 건데 이 공안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예를 찾다가 그냥 이걸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26치기에는 무슨 차라리 지금 다시 이 책을 다시 쓴다면 그거 해야 되겠네. 입타야 불타야.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그 공안이 이 공안하고 좀 맞을 것 같네요. 아유, 오늘은 영 버벅거렸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분별 속에 더 들어가서 헤매지 않았나 싶네요. 제 허물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거가 있어. 한번 나중에 산에 가셔서 소리 한번 지르는 연습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 허물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할 때 정신이 번쩍 나게 바로 병력같이 죽비를 치워놔야지. 무기는 치워놓고 바로 제 허물을 닦아주실 분이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한테 가깝는데 바로 그때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 컵도 치워야 되겠네. 그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도 뭘 알아서 이렇게 입을 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 공부 삼아 옛날에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롭네요. 지금 보니까 저 기연설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이 가운데 차별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아까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듯이 이렇게 늘 천년만년 오락가락하고 있었지만 늘 그대로였어요. 늘 그대로였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해운대 앞에 해운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고 밀려왔지만 늘 지금 있는 이대로였던 거예요. 항상 일상생활 속에 바쁜 와중에 그때 이 정신 차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한 번씩은 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고 늘 이어졌던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따로 구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 신락 같은 그 의심이 남아있어요. 동아줄 같은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게 안 풀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한 십수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입을 열어서 하지만 저라고 해서 뭐 공부가 어쨌다는 그런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한 사람은 늘 자기 공부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신락 같은 그것이 이게 점점 가벼워질 겁니다. 여전히 뭔가 의지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그 미세한 망념이 있습니다. 그게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이상한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이 이상한 느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로 벌어져 가지고 경계하고 나하고 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빠지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때 재빨리 이게 정신이 차려져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거든요. 어떤 스님이 요번에 책 제목 돌이키는 힘이라고 했던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보조 스님의 그 수심결에 보면 이 깨달은 뒤에 수행에 대해서 도노 후에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 자성 점수하고 수상 점수라고 두 개의 문을 여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깨침에 의지해서 닦는다고 하는 건 닦는 뭘 수행 방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대적으로 말하면 깨침의 재확인을 도노 점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깨친 것을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분은 각찰이라고 했고, 진심직설에서는 각찰이라고 했고, 수신결은 비추어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발견한 자리에 늘 초창기에는 한동안 애를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경계 비스무리하게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어요. 놓치지 않았는가, 아니면 경계를 대했을 때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깨친 그 자리를 계속 이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애를 써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모양을 따르는 전문이라고 해요. 모양을 따르는 그 문을 따로 뒀어요. 수상 대치문을 따로 뒀는데 그거는 원래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방편을 써가지고 이제 마음을 조복받는 그것을 그 수신결에 그 문을 하나 더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 수신결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왜 이미 깨달은 뒤에 그런다면 왜 이 두 개의 문을 왜 뒀냐? 점수의 문을 왜 두 개를 뒀냐? 이걸 순서대로 닦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비록 어떤 인연에 이 자리를 알았더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근기가 다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써서라도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게 하는 그 방편 쓰지 않을 수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그래 이것뿐이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사람마다 주어진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방편의 길도 포기하면 안 된다.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좀 남아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심결 보조 스님의 장점이자 그것 때문에 뒤에 많은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허물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남기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공부해 보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역시 참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말쑥하게 뭐 공부가 원만하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합니다. 이거는 각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가 상당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오랫동안 버틴 사람을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순수한 발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너무 빨리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경계의 변화, 효과를 바라면 사람이 지쳐요. 공부가 제대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더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해나가지 못하고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래서 다른 길은 없고 실제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이 사실을 자기가 수긍하고 여기서 모든 노력을 쉬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공부할 인연이 주어져서 그 인연만으로도 저의 스스로는 되게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혼자 있으면 게으름 피우기 십상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 공부방을 찾아주시니까 그 덕분에 저 역시 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공부 모임을 열 때 제가 10년을 기약을 하고 이 공부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 이제 도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 공부길을 같이 이제 공부길을 걸어가 주시는 건데 덕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서로 의지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같이 가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길이 될 거예요. 같이 서로 힘들 때 의지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야죠.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야 되겠지만 한동안 이 공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동안에는 한번 꾸준히 한번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오. 세상 사람 눈에는 이건 되게 재미없는 공부예요. 웬만해서 못 버텨요. 아까 말했듯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스승을 부정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일도 많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일도 겪고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별의별 일이 있더라도 그때 팔풍에 흔들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끔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 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지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이 일들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막 이게 진짜 공부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안 겪고 그냥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겪을 거 다 겪습니다. 경허선사가 만리박 저 모든 이 풀을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가야 된다. 어떤 선사는 만리박 풀 없는 곳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경허선사는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 해제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문 밖에 풀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가야 된다. 다 그게 그 차별 경계가 다 이거 하나임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